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재판들이 모두 지연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법원이 벌금 약 4억 5,400만 달러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하다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총기 단속 강화와 경제 발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주가 폭풍의 영향권에 들어 시에라 네바다 등에는 눈보라 사태가 예보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립대학 입시에서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제도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패스트푸드 근로자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로 상승되는 가운데 파네라 브레드가 패스트푸드 업체가 아니라고 캘리포니아주가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요 후원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파네라 브레드 업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주 마켓 건물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파산 보호 신청으로 소유주가 바뀐 뒤 두 번째입니다. 마켓 영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타운 방문 관광객들을 위해서 100여 개 식당 주소를 정리한 K타운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연방정부 임시예산의 만료 시한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일부 예산에 대해 합의하고 후속 협상을 위해 처리 시한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연준고위 인사들은 조기금리 인하 가능성에 거리를 두면서 앞으로의 지표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3,000건이 증가해 21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 새롭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서방 국가에 경고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최근에 대남 위협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공조 방안 등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인적 쇄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비례대표와 후보 국민 추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의원과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 그리고 친명계 중진 안민석 의원 등의 현역 3명의 공천 배제를 확정했습니다. 다저스의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첫 시범 경기에서 2이닝 완벽투를 선보였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깜짝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34득점을 추가하면서 개인 통산 4만 득점까지 단 40점을 남겨뒀습니다. 경기는 LA 레이커스가 116대 112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에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1.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날씨 추워졌습니다. 네, 쌀쌀한 지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흐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기온도 그러면서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시라면 두터운 자켓 준비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항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지역 기온 크게 내려갑니다. 겨울 폭풍 영향권에 오늘부터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알래스카에서 내려오는 찬 겨울 폭풍이 남가주 날씨를 쌀쌀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도 많이 낮아지면서 내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쌀쌀하고 비 오는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3월의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3월 첫째 날부터 비와 함께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월 29일,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입니다. 아침부터 남가주 지역 대부분이 겨울 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가랑비도 내렸고 그리고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LA 카운티 북쪽 지역에 주로 내일 오후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고 평년 기온은 평년에 비해서 10도 이하까지 내려갈 것으로 평년 대비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낮 최고 기온 50도대의 쌀쌀한 날씨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4,000피트 이상 고지대에는 눈도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렇게 추운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될 것이라며 일부 도로는 비와 눈이 내려 미끄러울 수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폭풍우 전선은 오늘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시에라 네바다에는 눈보라 사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29일 폭풍우 전선이 가주에 상륙하면서 맘모스에서 레이크타호에 이르는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눈보라 사태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28일 경고했습니다. 29일 시에라 네바다 5,000피트 이상 고지대에는 5인치에서 12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시에라 네바다 기준에서 볼 때도 이번 폭풍 전선은 매우 강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노 카운티 하이웨이 395를 따라 위치한 커뮤니티에는 1피트에서 3피트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맘모스 레이크과 준 레이크에는 4피트에 가까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스 레이크 타우 지역에는 3피트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가주의 산간지대 꼭대기에는 시속 120마일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눈보라가 예상돼 기상청은 29일부터 오는 일요일 오전까지는 시에라 네바다 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에라 네바다 지역을 꼭 방문해야 한다면 눈보라 사태에 대비하고 추가 음식물과 물, 따뜻한 옷가지를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세미티 밸리에는 오는 토요일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카운티는 오는 금요일 오후에 비가 내릴 찬스가 있으며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자, 이제 대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례 건강검진을 받고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나 건강하대요.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 또래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81살 최고령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의 건강검진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 병원으로 향하는 헬기를 타고 나서야 백악관은 정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검진 결과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며 건강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1942년생으로 최장수 상원 원내대표로 기록된 미치 맥코널은 오는 11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맥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이 다른 정통 보수로 트럼프 측의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맥코널의 사퇴와 바이든의 재선 도전이 대비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One of life's most underappreciated talents is to know when it's time to move on to life's next chapter. 바이든보다 4살 어린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바이든의 나이를 공격하며 고령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And then he walks off. You ever notice he always goes like this?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표현한 보고서를 낸 로버트 허 특검이 다음 달 의회 출석을 앞두고 있어 바이든의 고령 논란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연방법원이 어제 벌금 약 4억 5,400만 달러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벌금 액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달러 상당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는데 판사가 이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대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해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되면 선고된 벌금에 재판 과정에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서 최소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서 벌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이어서 재임 중에 발생한 1.6 의회 폭동 사태 및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면책 특권에 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 등등의 사건 판단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다음 달 19일까지 첫 변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서를 4월 15일까지 접수한 뒤 같은 날 22일 구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법원의 어제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자신의 수많은 법적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물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놓든지 일단 관련 재판을 몇 달간 지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퓨 리서치가 작년 2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4개국 모두 3861명을 조사해서 어제 공개한 결과 응답자 59%는 자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족하다는 답변은 50%를 넘긴 국가가 7개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큰 상태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긍정평가가 77%로 다른 통치 방식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70%로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58%의 전문가 통치, 의회나 법원의 간섭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는 26%, 그리고 군부 통치가 15%로 나타났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체외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들도 절반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시오스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1,0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6%가 체외 인공수정란을 체외 인공수정란도 태아다라는 이 엘레바마주 판결에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찬성은 31%에 그쳤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엘레바마주 대법원의 체외 인공수정,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는 판결 이후 낙태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려는 공화당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경제, 이민, 외교, 안보 등 각종 이슈에 더해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피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핵심 지지층 내에서는 전국적인 낙태 금지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등은 임신 16주 이후 낙태 금지를 전국적으로 입법하는 것에 대한 찬성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교 정책 계획 분야 고위급 첫 소통을 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더위 외교부 정책계획 사장은 어제 상하이에서의 살만 아흐메드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만나서 제1차 미중 외교정책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각자의 외교 정책과 국제 형세 그리고 지역 이슈 등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솔직하고도 깊이 있으며 건설적 소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면서 비즈니스와 경제, 금융, 수출 통제, 아시아 태평양 또 해양 군비 통제, 비확산, 그리고 외교 정책 계획, 연합 워킹그룹 장애인까지 모든 영역에서 양국 간 협상을 추진하고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이후에 경제와 금융, 마약 대응 등 분야에서 속속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소통 채널 활용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11월 대선을 앞둔 민주당 진영에 남긴 균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연구협의회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성인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응답자 56%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서 미국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작년 9월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보다 8%포인트나 하락한 비율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서 31%로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게 좋다라는 응답자 비율도 역시 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민주당 내 진보 성향 계파와 중도 성향 계파 간의 분열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월 29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구름낀 흐린 하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한때 일부 지역에는 안개비도 내려앉은 가운데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이나 낮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비는 다음 날인 토요일 하루 종일 이어지겠고 일요일 오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좀 더 떨어져서 60도 초반에 머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1도, 50도, 벨리와 일란단 파이어 지역 64도, 53도, 해안 지역은 60도, 5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오랜만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놀스 방향입니다. 락스포드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5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8번 이스트 방향 리시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4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비아 프린세사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고 91번 웨스트 방향에서 710번과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는 고장난 승용차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하원직에 도전하는 데이브민 주 상원의원이 경제발전과 총기 단속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한인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선을 앞두고 가주 47지구 연방 하원에 출마한 데이브민 상원의원은 막판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데이브민 의원은 경제회생을 주요 공약으로서 내세웠는데
이를 이뤄내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신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in particular, across the country, there's also not enough affordable housing. We also need to do a better job of creating economic opportunity, and we need to do a better job of creating economic policy that empowers young people so that they can make more money.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총기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기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친환경 정책도 민의원의 주요 공약입니다. Look, I want to keep building on the work I'm doing in addressing gun violence and climate change. And again, these are complicated issues, but in gun violence, I have passed some leading legislation around gun storage. 민의원은 그동안 가주 상원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가주의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파나 인종에 관계없이 주의회 의원들과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습득했다며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면 이 경험을 100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한인사회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동시에 한인사회가 다른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것도 경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e importance of building good relationships. I've passed 28 bills into law, but I couldn't do this on my own. It takes, to get any bill passed, I need a majority of my colleagues in the state Senate to vote for it. 데이브민 의원은 지난해 불거진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에 실망을 안겨줘서 송구스럽다면서 다시는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같은 민주당 출신 경쟁 후보가 최근 주류 방송에서 데이브민 의원이 지난해 음주운전 기록을 무기로 민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흑색 선전을 일삼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인표 결집이 중요합니다. 민의원은 다음 주 예선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And I want to say to everybody, I am so sorry. 미안해요. This was a mistake I've never had in my life. I promise you I will never have a mistake like this again. 네, 투표해 주세요. 3일 5월에서 이제 election입니다. And so if you want to vote for me, vote Dave Min for Congress. 데이브민 후보가 출마한 가주 47지구는 한인 밀집지인 어바인을 비롯해 헌팅턴 비치, 코스타 메사, 뉴포트 비치, 그리고 실비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브민 의원은 아이비리그인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 후 연방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 진보센터의 경제정책 담당자로 일한 엘리트 출신으로 UC 어바인 법대 교수로도 재직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가주 37지구 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으며 2022년에 재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바인을 지역구로 하는 KT 포터 연방 하원의원이 연방 상원에 도전하면서 공석이 된 가주 47지구 연방 하원의원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사립대학 입시에서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어드미션 제도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필팅 가주 하원의원이 28일 캘리포니아주 내 사립대학들이 입학 사정에서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어드미션 제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AB 1780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연방 대법원이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을 폐지한 데 따라 백인 부유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입학 제도인 레거시 어드미션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입학 사정에서 레거시 어드미션을 시행하는 가주의 사립대학들에게는 주정부가 케어 그랜트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학에 도네이션을 하거나 부모나 형제가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지원자들이 입시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연방대법원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상황에서 합당치 않으면 대학 입시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필팅 의원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하버드 대학 입학생들 가운데 연소득 61만 $1,000 이상 상위 1%에 해당되는 부유층 지원자들은 같은 SAT 점수를 획득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정의 지원자보다 입학 기회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팅 의원은 앞서 수년 전 남가주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이 자녀들의 운동 경력을 조작해 명문대에 입학시킨 입시 스캔들이 불거진 직후 공정한 입시를 추구하는 AB 679를 선보인 바 있는데 이번에 선보인 AB 1780은 AB 679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B 1780에 대한 주의회 논의는 올 봄에 시작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올 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중증과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자문기구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본인 부담금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 피로감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신 접종률은 4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CDC는 젊은 층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독감 백신과 함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의사의 판단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입원과 사망 건수는 최근 들어 하락세지만 여전히 매주 2만 명 정도의 신규 입원자와 2,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우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압수량이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펜타닐 거래와 오남용은 이곳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에서도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주 방위군이 지역 법 집행기관을 지원해서 이루어진 단속 작전을 통해서 모두 62,224파운드의 펜타닐이 압수됐고 2022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그리고 2021년에 비해서는 무려 10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주 방위군에서 마약 단속에 배치되는 대원을 50% 늘려서 전례 없는 대규모 압수작전을 벌인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펜타닐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치는 주 방위군 지원 작전만을 집계한 양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되는 펜타닐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LA 한인타운에서도 펜타닐에 취해 좀비처럼 서 있는 중독자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윌서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팍이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전락한 가운데 다운타운과 메가더팍에서 한인타운으로 넘어오는 마약 중독 노숙자들이 늘어났고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도 다시 나와서 마약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한 차례 파산 신청을 한 뒤 소유주가 바뀌었던 가주마켓 건물이 또다시 연방 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이번 파산보호 신청에도 이 건물의 앵커 테넌트 가주마켓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주마켓 건물 쇼핑몰은 가주마켓 이현순 대표가 지난 2016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해 완공한 건물로 당시 이현순 대표가 쇼핑몰 신축 후 자금난을 겪으면서 2020년 1월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이후 이 쇼핑몰은 같은 해 12월 파산법원이 주관한 경매를 통해 제이크 샤프 그룹이 5,75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년여 만에 또다시 챕터 11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마켓플레이스의 파산보호 신청은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주 원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회생이 안 되고 매각이 결정된다면 매입자 후보군 중에는 또다시 이현순 가주마켓 대표를 비롯해 지난 2020년에도 경매에 참여했던 김일영 심장 전문의를 주축으로 한 투자그룹 등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대표적 쇼핑몰의 하나인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영업하고 있는 H마트가 전 건물주였던 이 코리안 쇼핑센터와 현 소유주 I&I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1년 4개월 전에 발생했던 쇼핑몰 정전 사태 당시에 발전기 렌트 비용으로 사용한 46만여 달러를 건물 소유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현 건물주인 I&I가 이 발전기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다른 업소들을 위해서 전기를 공급해주면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렌트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전력 시스템 수리가 2023년 1월 9일 완료될 때까지 총 46만 9천 1불의 이 발전기 렌트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 측인 INI는 H마트가 렌트 비용 환불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LA 한인상공회소가 타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K타운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K타운 맵으로 정리된 이 공개된 지도는 타운 내 식당을 정리한 것으로 100여 개 이상의 식당들의 주소와 위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인상공회소 등에 따르면 이 지도는 한인타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식당을 추려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오는 4월 타운 내 식당을 비롯한 곳곳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한인 골퍼들의 단골 골프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롤렌하이트에 위치한 로열비스타 골프 코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로열비스타 골프 코스 측은 오늘까지만 영업하고 이후에는 해당 부지에 주택과 공원개발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1963년도에 문을 연 로얄비스타는 사우스와 이스트, 노스까지 모두 27개의 홀을 가진 코스로서 2010년도 한인 투자그룹 RBGC 파트너스가 800만 달러의 운영권을 매입해 관리하면서 한인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개발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2015년도에는 한 건설회사가 주택개발을 위해서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로얄비스타는 지난해부터 이스트 코스가 있는 대지의 주인이 단독주택과 콘도, 아파트 등의 크게 5가지 형태로 구성된 500여 가구 규모의 주택 단지 개발에 관심을 보였고 이 주거지 건설에 큰 관심을 보인 롤렌하이츠와 LA 카운티도 지원을 약속하면서 개발 플랜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는 1월 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했던 환경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개발 계획은 기본적으로 환경 악화를 불러오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월 23일입니다. 혹시 자녀 키우시는 분들 한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3월 23일 남가주 30개 이상 박물관 무료 입장이 가능한 날입니다. 소칼 뮤지엄스 측은 남가주 30개 이상 박물관이 3월 23일 뮤지엄스 Free for All 모두를 위한 박물관 이런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3월 23일 롱비치부터 산타바바라까지의 박물관들을 모두 무료로 개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료 개방하는 박물관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30곳이 넘습니다.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전해드리진 못하고요. 일단 LA 인근에서는 게티센터, 게티빌라, 아카데미 뮤지엄, 라크마, 모카 전부 다 무료 입장이니까 웹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박물관 특별 전시는 무료 입장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시고 싶은 박물관은 미리 예약해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으니까 웹사이트 참고해서 미리 예약하고 3월 23일 무료 박물관의 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LA 한인타운 타깃 매장에서 4살 된 남아 납치를 시도하다 도주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LAPD는 어제 정오 직전 놀스 홀리우드 지역의 토행가 애비뉴와 매그놀리아 블루바드 교차로에서 납치 미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납치 미수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12시 40분쯤 유가와 버질 애비뉴에 있는 타깃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4살 소년의 동의 없이 강제로 붙잡아 매장 밖으로 끌고 갔고 아이의 부모를 마주치자 아이를 두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KBS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미국 텍사스주 서북부 팬핸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 경계를 넘어 인근 오클라호마주까지 번졌습니다. 양쪽 주에서 서울 면적의 6배가 훨씬 넘는 약 4,000제곱킬로미터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2006년 발생한 대형 화재를 넘어 텍사스 사상 최대 규모 화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Now these fast-moving flames, they're very clearly from the video we've seen making for terrifying conditions. Look. 산불은 마을까지 번져 주택 수십 채가 완전히 불탔고 100채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도 확인됐습니다. 허친슨 카운티에서 83살 여성이 화마를 피하지 못해
집에서 숨졌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일부 지역에 대피령 또는 대피 권고를 내렸습니다. 산불 초기엔 최대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길의 방향을 바꾸면서 소방 당국이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는 60개 카운티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You have extremely high winds, dry fuels, and low relative humidity. And those conditions really make for a situation where these fires can grow really rapidly. 텍사스 당국은 화재 발생 지역이 워낙 넓어 현재까지 진압률이 3%에 불과하다며 불길을 잡는데 며칠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연방정부 임시 예산의 1차 만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일부 예산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또 예산 처리 및 후속 협상을 위해 처리 시한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및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정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3,000건이 증가한 21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다소 웃도는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지난 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3% 상승해 모두 다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4%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1월 들어서 도매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 밖으로 크게 상승한 데 이어서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1월 물가 반등을 충분히 예상했던 터라 시장은 예견된 수준의 결과에 오히려 안도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3% 상승했고 이날 발표된 지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해킹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미국 시장 진출을 막을 조치를 마련하기 나섰습니다.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 국가 안보를 약화하지 않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 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위험을 완화할 규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나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경기 있었습니다. 레이커스가 116대 112. 정말 대역전극이었죠. 네, 클리퍼스 잘하다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어제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34득점을 추가하면서 개인 통산 득점 39,960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40점만 더 올리면 4만 득점을 돌파하는 NBA 역사상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이 다저스의 두 일본인 선수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투수 최고 보장액 약 4,300억 원을 받고 LA 다저스에 입단한 일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첫 시범 경기에서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야마모토는 애리조나주 스프링 캠프에서 열린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텍사스와의 시범 경기에 선발 등판해 2이닝 동안 3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특히 야마모토는 19개의 공을 던져 16개의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는 제구력을 과시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LA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에 계약한 오타니 쇼헤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오타니는 인스타그램에 다저스에서 내 경력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일본 출신 여성과 삶을 시작했다면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첫 시범 경기에서 홈런포를 터뜨리며 팬들의 기대를 높인 오타니는 다음 달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를 통해 국내 팬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많은 여성 야구 팬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아, 오늘 정말 밥맛 없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타니 선수의 결혼 소식이 이렇게 충격적입니다. 자,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유격수 겸 5번 타자를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김하성 선수는 4경기, 시범 경기 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 중입니다. 시범 경기 타율이 5할 7푼 1리고요. 출루율은 1.414에 달하는 등 유격수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데 경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보통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은 시범 경기 초반부터 많이 뛰질 않는데 김하성 선수 지금 4경기 연속 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익수 뜬공으로 첫 타석에서 물러났던 김하성 선수는 두 번째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뽑아내면서 좋은 타격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는 지금 2주차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축구 소식입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잉글랜드 FA컵 16강전에서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이 태국과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있는 한국 대표팀에는 먹구름이 낀 것입니다. YTN입니다. 전반 시작 2분 만에 레미나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Perfect start for Wolves. Wolves 1, Brighton 0. 이 골은 결승골이 되었고 울버햄튼은 FA컵 8강에 올랐습니다. 황희찬은 후반 9분 왼발로 패스를 내준 뒤 그라운드에 쓰러집니다. 왼쪽 허벅지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다 의료진과 함께 절뚝거리며 경기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황희찬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중에서야 경기를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오닐 감독은 황희찬의 부상이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진단 결과를 지켜봐야 정확한 복귀 날짜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는 양현주는 후반 18분 팀의 7번째 골을 도우며 2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75분을 뛴 양현주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8.7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잉글랜드의 전통의 강호들이 이변 없이 FA컵 8강에 합류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